从裁判吹响哨声的那一刻到一直出门，就一直被这个卡塔尔的小朋友一路嘲讽。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타르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알리라고 합니다. 아시안컵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문화에서 온 진상들도 가끔 섞여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중 제일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손님들은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채취가 있곤 합니다. 저희 중동인들도 매일 씻는데도 생활 습관이나 먹는 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종 특유의 냄새랑 안 씻어서 나는 냄새랑은 다르잖아요.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안 씻어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옆 나라인 한국인들만 봐도 그런 냄새는 안 나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다른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편이었습니다. 제 식당 리뷰에도 음식은 맛있었는데 옆에 중국인 냄새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있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물론 저라도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도 홍콩 영화나 중국 무술 영화, 맛있는 중국 음식에 푹 빠져 중국이라는 나라를 호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정말 자주 중국 요리를 해먹었고 퇴근하고 틈틈이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중국어를 배운 덕분에 제가 회사를 관두기 전 무역회사에 일했을 때 중국 클라이언트를 대접하는 일들을 많이 맡곤 했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무역회사의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었는데 보통 어느 나라를 가든 상류층은 점잖고 예의를 중시하는 편이었는데 중국인 고객들은 사람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을 하고 외모나 옷차림 지적을 대놓고 해서 당황스럽게 만든다던가 식당에서 대접하면 입맛에 안 맞더라도 적당히 포장해서 말하는 게 보통인데 중국 클라이언트들은 직설적으로 중국 음식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말리는 중국 고객 접대에 지쳤던 저는 회사를 관두고 또 다른 꿈 중 하나였던 식당을 여는 꿈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40대 넘어서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진상 중국인들 때문에 그 계획이 앞당겨졌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연 식당은 정말 감사하게도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을 내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단 저는 카타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 같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어 일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무역회사도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던 무역 비즈니스맨들이 멋져 보여서 시작한 일이었고요. 그렇기에 식당에서 적자 안 나고 적당히 버는 정도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리면서 중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과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들은 간혹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자꾸 강짜를 부렸습니다. 카타르가 뻔히 이슬람 국가인 줄 알면서 술이나 돼지고기 요리가 없다고 투정 부리거나 결제 방식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위조 지폐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핸드폰 결제 시스템을 장려해 식당에서도 핸드폰 결제가 보편화된 편인데요. 반면에 카타르 식당은 아직 휴대폰 결제를 적용하지 않는 식당도 많습니다. 물론 적용되는 식당이 없는 건 아니나 복불복이었고 대체로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것이 결제할 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제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싸우는 중국인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또한 식당에 키오스크가 없다면서 왜 꼭 직원을 불러야 하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어이없는 점이 중국만 휴대폰 결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나라 한국만 봐도 휴대폰 결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일주일 정도 한국 여행을 간 적 있는데 한국에서는 간편페이가 유행이라 NFC 유심을 찍거나 혹은 바코드 같은 걸로 결제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의 과반수는 결제할 때 휴대폰을 기계에 가져다 댄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 한국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다 보니 카타르에 올 때는 현금과 카드를 항상 챙겨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중국만 엄청나게 IT 선진국인 것 마냥 역시 중동은 후진국이구나. 중국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말이지.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 인간은 제가 중국어를 모르는 줄 알았을 테니 이런 말을 중얼거린 거겠지만 예전에 중국 클라이언트까지 접대했던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리 있겠습니까?
열받은 저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을 받지 않더라도 그걸 티내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유난 떠는 기질은 유명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입장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중국인 차별한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혹시나 중국 SNS에서 카타르인이 중국인 무시한다는 말 나오고 있나 싶어서 뒤져봤는데 이미 벌써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의 중국인은 어린 카타르인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에 진지하게 기분 나빠하며 영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就一直被这个卡塔尔的小朋友一路嘲讽，心里的感觉呢五味杂陈我的亚洲杯之旅也结束了，不知道中国足球之路未来在何方。 댓글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6,000개가 되는 댓글이 달렸는데 다 하나같이 카타르인들 욕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카타르인으로서 좀 억울한 게 성인이 저런 조롱을 했다면 카타르인들의 인권의식이 형편없는 게 맞지만 저건 어린 아이들 장난이잖아요. 심지어 중국인을 언급하며 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중국 손님들이 데려온 어린이들이 저한테 중동인이라고 얼마나 놀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이렇게 카타르인들이 중국을 욕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식당 주인인 제가 대놓고 중국인을 안 받겠다고 하면 불난집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 저는 카타르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중국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네티즌들과 같이 공유했고 몇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인들의 언어였습니다. 저야 중국어도 잘 아니까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일반적인 중동인들은 중국 컨텐츠를 평소 접했던 게 아닌 이상 하는 말만 들어서는 저 사람이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일행으로 오는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성조의 억양이 세다 보니 목소리 톤이 비교적 다른 동양인들에 비해 높은 데다가 음정의 높낮이가 강하며 말도 엄청 빨랐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어찌나 큰지 무슨 기차화통을 삶아 먹었나 싶었죠. 목소리가 큰 동양인들은 80%의 확률로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많은데 간혹 혼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경우는 대화 상대가 없어 조용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중국인들도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는 서툰 영어를 하곤 했거든요. 카타르는 공용어가 영어라서 웬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곧잘했습니다. 이때 구분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외양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머리 상태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심각할 정도로 안 씻기 때문에 떡진 머리로 돌아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깊게 보면 머리에 비듬도 가득했고요. 두 번째는 패션 스타일입니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패션 스타일이 최악입니다. 후줄근한 옷차림에 셔츠에 뭐가 묻어 있을 때가 많고 옷이 깔끔하다 싶으면 반대로 과할 정도로 화려했어요. 옷의 조화를 잘 신경 안 쓴다고 해야 하나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화려한 옷을 잘 안 입는 데다가 입는다고 해도 상의가 화려하면 하의를 죽이거나 반대로 하의가 화려하면 상의가 덜 튀는 걸 입어 중화시키는 느낌이었다면 중국인은 위아래 투머치였습니다. 여자들의 화장법 또한 굉장히 화려하거나 좀 센 편이었어요. 멀리서도 하얀 피부에 빨간 입술이 둥둥 떠다니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중국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열심히 중국인을 거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이 오면 죄송합니다. 예약석이 다 차서요라고 말하곤 했죠. 이렇게 은근슬쩍 중국인들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보냈지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책을 들고 있는 데다가 패션 스타일도 한국인 같았거든요. 중국인 특유의 후줄근한 패션이나 과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앞머리를 내린 다음 깔끔하게 정돈한 게 한국 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두 앞머리를 해서 한국 남자로 판단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머리 스타일부터가 촌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헤어스타일을 안 하거든요. 만약 머리 스타일을 신경 쓰는 중국 남자가 있었다면 99%의 확률로 패션 스타일이 과했을 텐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를 한국인이겠거니 하고 들여보냈는데 10분도 안 되어 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필 직원용 화장실이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직원한테 잠시 맡겨놓고 화장실에 큰일을 보러 갔었는데요.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저는 힘주던 걸 멈추고 저 사람이 나가면 후다닥 처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 가게라지만 손님용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건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중국어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아주 조용히 화장실 문고리를 열고 문틈 사이로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뒷모습이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들여보낸 남자였어요. 남자는 카타르인들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 한국인인 척하니까 엄청 친절하게 웃으면서 들여보내주더라. 카타르인들 진짜 역겨워. 한국인이면 좋아하고 중국인인 거 알면 표정 안 좋아지고 중국 같은 대국을 무시하고 한국 같은 소국을 대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역시 후진국은 어쩔 수 없다니깐. 이 말을 듣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중국인들의 후진국 소리는 너무 지겨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카타르인들 평균 소득이랑 중국인들 평균 소득이랑 비교하면 나대지도 못할 텐데 말이죠. 중국인들은 평균 월급 200만 원만 받아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 같은 카타르 시민권자들은 기본소득으로만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지원되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월 2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줬습니다. 카타르 시민권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외국인들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카타르 시민권은 외국인들은 얻을 수 없었고 영주권까지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대우받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 따위가 카타르를 무시한다고요? 열받은 저는 그를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가게를 위해 중국인들 무시를 꾹 참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못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중국인 일부러 앙심 품고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가게 측 실수로 앉게 했다는 식으로 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화냈지만 저는 정중하게 끝까지 거절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로 뭐라 떠들던 그는 밖을 나가면서 다른 데도 안 받아주던데 어딜 가지 대체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시리아와 인도의 경기 결과가 나오자 저는 아주 살판이 났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탈락했거든요.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 시리아와 인도가 0대 0으로 비기는 거였는데 하필 시리아가 후반 31분에 골을 넣으며 마지막 남은 희망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떠날 거라 생각하니 해방감이 차오릅니다. 행복해요.